이 이유미 씨가 이력이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박근혜하고도 친했어요. 박근혜가 그 젊은 벤처 사업가들 그 모임에 있는데 가요. 그래서 박근혜가 가서 박근혜가 이렇게 가면은 누군가를 데리고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박근혜 옆에 딱 붙어가지고 한참 동안을 얘기를 해요. 박근혜 페이스북 보세요. 지금도 이유미 사진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노란색 옷 입고 그 있는 퉁퉁한 모습에 있는데 이봐요. 이제 노란색 옷 안 입으세요. 입어야지. 노란색을 아니, 그게 아니라 당색으로 쓰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난 퉁퉁한이라고 했어. 퉁퉁한 그것 때문에 지금 입으세요 한 거예요. 저도 퉁퉁해요. 뭐 어쩌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한마디 하실 거예요. 이따 방송 들어보세요. 네. 입으세요. 노문 정서 공동체 적폐 사장님의 트윗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유미 38세 두 아이 엄마, 여수 출신, 안철수 최측근, 여수갑의 총선 출마, 국민의당 대선 캠프 소속, 국민의당 청년 부위원장. 그런데 기레기들은 평당원, 사회초년생이라며 박근혜가 김하영 옹호하듯 같은 감성팔이 자극하고 있음. 그러네요, 진짜. 네. 당직자 인구과 당원은 엄청 다르잖아. 이게 항상 평당원이라고 나와요. 언론에서. 그리고 자기들도 그래요. 그러면서 국민의당에서는 뭐 이상한 것들을 지금 꼬리 자르기를 던져내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책 예. 안철수 그 책 뭐지 제목도 좀 그런데 그 책을 만드는데 이유미가 만드는데 안철수 측근에 있던 예.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를 했는데 이유미 혼자 독단적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꼬리 자르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국민의당도 웃기고 언론들도 정말 짜증나고 꼴보기 싫은 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하고 눈만 마주쳐도 친노다, 친문이다 이렇게 막 그룹 지어놓고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이유미 씨하고 이준석 씨는 핵심 측근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이게 실제 관계는 모르지만 근데도 그렇게 보이죠. 예, 그런데도 언론이나 국민의당에서는 그냥 당원, 일반 당원이라는 말로 계속 이렇게 자리시키려고. 제 화살은 안철수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예. 안철수가 몰랐을 개연성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고 알았으면서도 계속 거울을 시켰을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 공모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난 몰라요. 저는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안철수 씨가 사과를 할 것이냐 사과를 하기는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모든 시선이 안철수에게 모아져 있어요. 예.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이걸 정식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 심지어는 안철수 쪽에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과를 하는 것까지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사과가 아니야. 그렇다고 안철수가 지금 죄인처럼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하기에는 자기들 스스로는 모양이 엄청 빠질 거예요. 근데 점점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난의 여론은 확실히 안철수를 향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의원이 안철수의 사과문을 미리 한번 써봤더라고요. 예언을 또 했어요. 예. 예. 정청래와 더불어민주당님의 트윗입니다. 안철수의 입장 표명 예언. 안철수입니다. 저는 선거운동하느라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몰랐습니다. 조작자를 잘 모릅니다. 정치가 이런 건지 실망입니다. 이건 새 정치가 아닙니다. 구태입니다. 구태 정치는 추방해야 합니다. 당에서 잘 처리해야 합니다. 끝입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성대모사를 제대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또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안철수가 사과나 입장 표명에 대한 것을 하는 시기가 오늘 내일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검찰에서 기자회견하는 그 타이밍에 맞추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철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는 소식도 있고 부산에 있다는 소문도 있고 미국에 있다는 소문이 있고. 제일 세던데요. 23일 날 부산에서 행사를 갖고 발표하기 직전에 그리고 기자회견 하기 예. 직전에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셨다는 얘기가 짜고 있는데 쳤네. 이분은 큰 이슈가 있으면 항상 미국으로 가요. 부러워. 저 문재인 대통령 따라간 거 아니야? 그랬나? 내가 먼저 왔다 막 이러려고. 근데 그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청래 의원이 그냥 쓴 글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피해 왔어요. 자기 당내에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내가 책임있다 이런 거보다는 구태다, 새 정치가 아니다, 실망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고 실제 그 국민의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 이제 발버둥은 그거지 않습니까? 특검하자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우리가 조작은 조작이지만 문준영이 정말로 특혜 채용된 건지 아닌지는 특검해보자 이거예요. 미친 소리죠. 박지원이가 한 얘기인데
이 양반이 이제는 벼랑 끝에 몰리니까 정말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어요. 아니, 진짜 나는 박지원 씨가 제일 비겁한 것 같아요. 비겁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건 이게 비겁한 게 아니고 자기 책임도 있어요. 그 선대위원장이고 당 대표였는데 왜 책임이 없겠어요? 자기 책임도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이 주범이에요. 이게 그 특검 주장 자체가 나하고 상관없다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너무 비겁한 거. 왜냐하면 특검은 통할 리가 없거든요. 검찰 조사도 안 했는데 특검부터 할 리가 없으니까 특검이라는 그 정치적 용어부터 먼저 던진 다음에 전체 그림에서 자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해요, 진짜. 이게 비겁한 게 아니고요. 저열한 거예요. 예. 굉장히 저열한 게 저열한 게 더 나쁜 것 같아서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게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몰랐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고요. 예. 알았을 거고요. 어쩌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사실은 아니에요. 제 생각인데 박지원이 주동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령님의 트윗입니다. 국당은 특검을 할 게 아니라 청문회에 세워야 할 듯. 이용주에게 알고 있었죠. 조작인 거 알았다, 몰랐다. Yes or no.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김경진에게 조작인 거 어떻게 몰랐을까? 평당원도 아니고 안철수 최측근이었다는데 조작인 줄 몰랐을까?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왜 몰랐을까? 진짜 몰랐을까? 말랑말랑한 힘의 트윗입니다. 이상돈, 안철수 광팬의 공작, 김동철, 뭔가 얻어보려던 사회초년생들의 발상, 박지원, 대선 당시 관련 제보 보고받지 않았다. 안철수도 보고받지 않았으리라 확신. 이용주,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이유미 본인이 했다. 국당 윗선들 꼬리 자르기 경이롭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달나라 시민 권지영님의 트윗입니다. 박지원이 문중용도 같이 특검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지도부급이 연루됐다는 반증이지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댓글이 많이 써 있는데요. 네, 박지원이 고백한 거죠 류의 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근데 아까 안철수가 뭐 사과를 할 건가 뭐 페이스북으로 할 건가 말 건가 말을 나눴잖아요. 설상가상 페이스북이든지 뭐 온라인으로 자기 그 입장을 표명을 한다면은 문자로 해고당하는 거랑 그것도 굉장히 비열하지만 그거는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해온 발자취를 보면은 그거 마저 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할 거면은 정말 나와서 한번 결혼을 맞든지 좀 하세요. 그리고 안철수의 이력을 봤을 때 지금 그 사과문이나 사과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안철수라는 사람 당사자가 고민하고 있을지 안 그러면 그 와이프가 대신 고민을 해주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빠는 저는 그 와이프가 일단 최고봉 그 다음에 엄마 고민을 열심히 대신 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 그분들이 1+1이죠. 네. 그러니까 시아버님하고 그 며느리가 둘이서 지금 머리 짜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와이프 말을 제일 잘 듣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다가도 부인 말만 잘 들으면 떡이 쏟아진다고. 잘 들으면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말 잘 들으면 우리 저기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부인 말 잘 들으니까 대통령 되잖아요. 또 그런 사례가 있네요. 박광원님의 트윗입니다. 1.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증거가 있다. 2. 증거를 조작했다. 국민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3. 대신 피해자도 수사해서 꼭 진실을 밝히겠다. 국민의당은 피의자입니다. 물타기 특검이라는 염치 없는 주장할 때가 아닙니다. 통렬하게 반성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지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하게 국민의당은 거짓말인데 이게 틀이 안 맞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들려드렸던 사람이 그 당시에 이걸 주도했던 조직이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이에요. 그 추진단장이 이용주 의원이고 그 아까 말한 처음에 들려드린 그 음성은 김인원이라고 부단장인 사람이고 그 한겨레신문 출신의 전 의원은 김성호 씨라고 이 사람이 수석 부단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문준영 씨 친구라고 하는 사람의 이게 확보됐다. 어떤 상황이 확보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지금 다 간부들이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아까 말한 이용주나 김인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사람의 제보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그렇죠. 방식으로 자기들이 확신하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핵심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한 사람만 갖고가 아니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이 사건은 국민의당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게 증명되는 셈이에요. 네.
근데 자기들은 지금 조작한 그 한 건을 갖고 문재인 후보와 문준영 씨를 몰아붙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해명하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명선거 추진단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계속 문재인 후보만 때려대는 뭐 이런 조직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당 차원의 조작에 지금 최고위원까지 연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준서라고 하는 사람. 네. 물론 당의 실세는 아닐 거예요. 영입돼서 그렇게 앉았던 케이스라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용주 정도 되면 현역 의원이고 그 당의 단장이고 그 선에서 지금 이렇게 후보도 모르게 또는 다른 최고위원도 모르게 뭐 선거대책위원장도 모르게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네. 이것은 조금 오래된 트윗인데요.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드와이트 S. 브라우닝 님의 트윗입니다. 오늘은 2017년 6월 18일입니다. 탄핵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대선은 6개월 남았고 안철수는 언론이 메시아 만들었고요. 문재인 후보 흔들기 오지게 있을 거고요. 503번 임기는 8개월이나 남았을 겁니다. 흰소리 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군단이 또 하나 있잖아요. 언론들이요. 이거를 가지고 얼마나 적나라하고 악랄하게 즐겼습니까? 그들도. 언론도 공범이죠.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렇죠. 문바라기 님이 만약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언론들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가루를 만들고 있었을 거다. 국당이 아니라 안철수가 아니라 일개 당원의 과잉 충성 탓에 이런 상황이 된 것처럼 물타기 해주는 언론들을 보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당이 당 차원에서 지금 딱 2명한테만 모든 혐의를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을 그냥 일반 당원이라고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노력을 언론들이 받아주고 있잖아요. 이상해요. 우리나라 네. 언론들은 왜 이렇게 안철수를 좋아하지? 서울대? 그래서 그런가? 아니 저기 JTBC도 굉장히 안철수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참 이상해요. 한겨레는 물론이고 이상해. 잣대가 달라. 이 자를 민주당에 대는 자하고요. 국민의당에 대는 자하고요. 차이가 너무 나요. 일관돼 있지가 않아. 이 사람들이 기자가. 이상하고요. 변상욱님의 대기자님이죠. 변상욱님의 트윗입니다. 국민의당 부산지부에 신천지가 침투해 뿌리를 내렸다는 제보를 입수했을 때 취재팀을 부산에 보내면서 당부한 내용은 제보자 직접 만나고 주거지 및 가족 확인, 주민등록증 확인, 입수된 증거사진을 제보자와 관련 없는 복수의 인물들에게 보이고 교차 확인 등이었다. 그런데 그냥 까발린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확인 없이 까발렸다는 거죠. 제보만 듣고 복수의 제보 이 두 명한테 복수의 제보를 받은 건가요? 자기네 당원 2명한테? 복수의 제보. 복수를 하고 싶었던 제본가? 2012년에 후보 양보한 그 복수인가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거다. 그때 그 기자회견하면서 복수의 제보자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복수면 이유미하고 이 최고위원 이 2명한테 받았으니까 복수인가? 이상하네. 오늘 제가 낮에 성용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잠깐 봤는데요. 마침 그 시간에 김동철이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이 지금 굉장히 크게 대해서 특별됐는데 부도덕하며 비리 정합 세트인 이런 사람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안 뽑았다 하면서 막 열을 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차분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흥분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은 면전에 대놓고 김동철이 뭐 전에 우리가 트윗 섞어보기에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의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사실 민주화 운동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호남에서 대충 잘 먹고 잘 살다가 어찌어찌 정치권에 졸대가지고 국회의원 하고 있는 자들이 많아. 그럼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그 시기에 돈 열심히 버셨고요. 민주적 개념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줄 잘 서서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김동철도 뭐 그런 부류라고 저는 보는데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강성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국민의당의 원내 대표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람인데 저는 송영무 장관 후보자 이렇게 청문회 보면서 김병기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송영무 후보자의 바로 위에 조상들 뭐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다 독립운동하셨던 그 유명한 집안이더만요. 예. 집안이 그래요. 예, 그러면서 국가 유공자에 대한 대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아니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모욕 주지 말라 이러는 건데 바로 자기 당에서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조작 사건은 이거는 뭐 우리가 비리 그러면 뭐 돈 몰래 받고 이런 정도를 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비리를 넘어서는 범죄. 예, 범죄죠. 범죄 집단이 조금 드러난 어떤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고액 자문료 이런 거를 비리라고 몰아붙이면서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사람 안 봤다. 이건 모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몸에 다이너마이트 두르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자살 폭탄?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국민이 그걸 믿어주겠냐고요. 국민의당이 점거하고 있는 호남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99% 나옵니다. 이렇게 한다고 지지율이 깎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도도 보니까 호남에서 분노가 대단하다만요. 정말 창피하다. 왜 그런 거 있잖아. 한때 내가 너희들이 밀어줬던 게 창피하다. 왜 부끄러우면 우리의 몫이냐.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은 이런 거 정치적 공세로서 이런 표현을 뭐 쓸 수도 있다고 치는데 그럴 입장이나 상황에 있지 않은 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더 분노스러운 거야. 반성부터 이 새끼들아. 정청래와 더불어민주당님의 트윗입니다. 국민의당이 덜덜덜 떠는 이유. 허위 사실 조작 유포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다. 다른 법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자는 모두 유죄일 확률이 높고 유죄면 100만 원 이상 받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국회의원이 연루자면 금배지가 날아갈 것이다. 그래서 덜덜덜 떤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 38세 두 아이 엄마, 여수 출신, 안철수 최측근, 여수갑의 총선 출마, 국민의당 대선 캠프 소속, 국민의당 청년 부위원장. 그런데 기레기들은 평당원, 사회초년생이라며 박근혜가 김하영 옹호하듯 같은 감성팔이 자극하고 있음. 그러네요, 진짜. 네. 당직자 인구과 당원은 엄청 다르잖아. 이게 항상 평당원이라고 나와요. 언론에서. 그리고 자기들도 그래요. 그러면서 국민의당에서는 뭐 이상한 것들을 지금 꼬리 자르기를 던져내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책, 예. 안철수 그 책 뭐지? 제목도 좀 그런데 그 책을 만드는데 이유미가 만드는데 안철수 측근에 있던 예.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를 했는데 이유미 혼자 독단적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꼬리 자르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국민의당도 웃기고 언론들도 정말 짜증나고 꼴보기 싫은 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하고 눈만 마주쳐도 친노다, 친문이다 이렇게 막 그룹 지어놓고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씨는 핵심 측근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이게 실제 관계는 모르지만 근데도 그렇게 보이죠. 예. 예, 그런데도 언론이나 국민의당에서는 그냥 당원, 일반 당원이라는 말로 계속 이렇게 자리시키려고. 제 화살은 안철수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예. 안철수가 몰랐을 개연성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고 알았으면서도 계속 거울을 시켰을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 공모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난 몰라요. 저는 어떤 결론 내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안철수 씨가 사과를 할 것이냐 사과를 하기는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모든 시선이 안철수에게 모아져 있어요. 예.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이걸 정식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 심지어는 안철수 쪽에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과를 하는 것까지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사과가 아니야. 그렇다고 안철수가 지금 이 이유미 씨가 이력이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박근혜하고도 친했어요. 박근혜가 그 젊은 벤처 사업가들 그 모임에 있는데 가요. 그래서 박근혜가 가서 박근혜가 이렇게 가면은 누군가를 데리고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박근혜 옆에 딱 붙어가지고 한참 동안을 얘기를 해요. 박근혜 페이스북 보세요. 지금도 이유미 사진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노란색 옷 입고 그 있는 퉁퉁한 모습에 그 있는데 이봐요. 이제 노란색 옷 안 입으세요. 입어야지. 아 노란색을 그 아니 그게 아니라 당색으로 쓰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난 퉁퉁한이라고 했어. 퉁퉁한 그것 때문에 지금 입으세요 한 거예요. 아 저도 퉁퉁해요. 뭐 어쩌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한마디 하실 거예요. 이따 방송 들어보세요. 입으세요. 이보세요. 노문 정서 공동체 적폐 사장님의 트윗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유미 교인처럼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하기에는 자기들 스스로는 모양이 엄청 빠질 거예요. 근데 점점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난의 여론은 확실히 안철수를 향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의원이 안철수의 사과문을 미리 한번 써봤더라고요. 예언을 또 했어요. 네. 네. 정청래와 더불어민주당님의 트윗입니다. 안철수의 입장 표명 예언. 안철수입니다. 저는 선거운동하느라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몰랐습니다. 조작자를 잘 모릅니다. 정치가 이런 건지 실망입니다. 이건 새 정치가 아닙니다. 구태입니다. 구태 정치는 추방해야 합니다. 당에서 잘 처리해야 합니다. 끝입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성대모사를 제대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또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안철수가 사과나 입장 표명에 대한 것을
하는 시기가 오늘 내일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검찰에서 기자회견하는 그 타이밍에 맞추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철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는 소식도 있고 부산에 있다는 소문도 있고 미국에 갔다는 있다는 소문도 소문이 있고. 제일 세던데요. 23일 날 부산에서 행사를 갖고 발표하기 직전에 그리고 이 박수선 기자회견하기 네. 직전에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셨다는 네. 얘기가 짜고 있는데 쳤네. 이분은 큰 이슈가 있으면 항상 미국으로 가요. 아 부러워. 그 저 문재인 대통령 따라간 거 아니야? 아 그랬나? 내가 먼저 왔다 막 이럴라 이러고. 근데 그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청래 의원이 그냥 쓴 글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피해 왔어요. 자기 당내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내가 책임있다 이런 거보다는 구태다, 새 정치가 아니다, 실망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처구니가